월요일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20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요즘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블랙 먼데이를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거의 패닉 장세를 연출했던 하루였습니다. 좀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예상과 너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수급적인 영향까지 같이 끼다 보니까 더 이 방향이나 크기, 그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그 크기, 그 부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 미 선물 전체적으로 포함을 했었을 때, 한국 시장만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패닉 장세였고요. 장중 코스닥 4% 이상까지 하락하는 패닉 장세였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증시를 보면 거의 큰 변화 없었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이었고 반등이 나오는 국가들도 있었고요. 미선물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거의 폭탄을 맞은 상황이 됐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걸까? 일단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막판에 끝선을 살짝 살리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락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들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이제 이 반도체 sektor들의 하락이 크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텔이나 HP 등에서, 주문 취소 관련한 얘기들이 돈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오늘 하락이 또 오늘도 크게 나왔었고, 반도체 섹터들 오늘 거의 이 융단 폭격을 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전반적으로 좋을 수가 없었었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있는 악재들이 있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인상.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도 보게 되면, 기존에 지금 6월 75bp, 7월 50bp, 그 다음부터 25bp, 이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6월, 7월 75bp, 9월 50bp, 그 다음부터는 25bp로 가든, 한번 쉬었다 가든, 이런 정도의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도 바뀐 거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0bp로 가고 싶지만, 상황은 75bp를, 얘기할 수도 있는, 그래서 75의 가능성도 크게 열려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연준 위원들 이제 블랙아웃 기간 지나서 한 분씩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75bp의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75bp가 두 번 연속,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두 번 연속 나오는 거잖아요. 두 달 만에 1.5%가 올라가는 겁니다. 1.5%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요번에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지금, 파월 의장도 그 의회 보고서에 얘기했듯이, 온리 물가 잡는 게 지금 메인 목표고 눈에 뵈는 거 없어. 물가 외에는 눈에 뵈는 거 없어. 지금 상황의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경기 둔화는 지금 감소하겠다라는 쪽의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시장이 지금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조금씩 이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유럽 시장이 조금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 쪽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우려는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봤는데,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봤는데, 오늘 추가적인 이 하락이 또 크게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게 맞아요. 그리고 아직 조금 일부 반영할 부분이 약간은 남아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작정을 하고 아침에 시작부터 매도를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 물론 그 부분의 시작은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아침에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또 한번 깼잖아요. 이제 그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됐고, 그 외국인 매도가 오늘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요렇게 지금 끝났습니다만, 아침에 시작할 무렵에는 선물 매도가 강하게 진행이 됐고,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매도가 점차점차 따라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매도는 장중 6천억대까지 매도가 있었었고요. 3시 무렵부터 시작해서 줄이기 시작해서 동시효과 장마감 이후까지 해서 결국 6천억 가까운 매도 물량을 지금 다 걷어들인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 2,2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만 3시 이후부터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해서 동시효과까지 포함을 해서 800억 정도를 더 줄였어요. 코스피는 그대로였고요. 거의. 그러니까 막판에 주워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잘 받쳐줬다는 얘기예요. 받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밀렸느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 반대 매매를 유도를 강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작정하고 외계인들 매도가 나왔고 물론 환율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작정하고 매도가 나왔고 이후에 환율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계속했단 말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견디지 못한 신용 계좌들 여기서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또 이제 신용 장중 반대 매매 나오는 이 시간대 2시 전후한 시점쯤 해가지고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때 덩어리 물량들이 좀 나왔었고요. 뭐 제가 했던 것들만 해도 꽤 많았습니다. 덩어리 물량들이 좀 나왔었고 그 물량들이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투매가 같이 일부 진행이 되는 일부 종목들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됐든 그러다가 3시쯤 해가지고 2시 반,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보면 2시 반이겠네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용하게 더 이상 매도 물량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3시를 넘어서는 그 전후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매도 물량을 줄여나가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판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개인들 아마 손절하신 분들은 털렸을 가능성도 있는, 물론 지금 뭐 그렇다고 바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일단 신호들을 보면요,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하나씩 나오고는 있어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외인들 비중 역대 최저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PBR, 그러니까 청산가치 형태로 따졌을 때 지금 9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0.9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뭐 PER도 마찬가지죠. 퍼도 마찬가지죠. 지금 9배 초반이니까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국제유가잖아요. 국제유가인데 오늘 지금 우리 아시아 시장 진행됐던 동안에는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선물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8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렇고 8월 휴전 가능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전,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는 러시아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오늘 오후쯤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부 조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신용 반대 매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일정 정도는 나와야 이게 개인들이 지금 워낙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나와야 정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의 신용 잔고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든 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 뒤로 한 번, 뭐 많으면 2번 정도를 더
떨구고 끝을 내는 경향들이 되게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한 번 더 꺾는 이제 그 상황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인지는 뭐 지금은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바람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기는 합니다. 이제 신호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하니까. 한미 금리 역전과 관련해가지고 그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에는. 지금 뭐 올해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역대급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금리 역전이 되게 되면 일단 불리한 여건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불리한 여건인 건 맞는데,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외국인들 빠져나가니까 무조건 지수는 폭락할 거야. 지금 이 수준에서. 그 부분은 또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과거 사례와 조금 다르다는 점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물론 지금 최근에 아마 환율 방어를 좀 한다고 조금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재 외환보유고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지난번에 얘기가 한번 살짝 하고 지나갔는데 가능성만 열어놓고 지나갔는데 한미 통화 수합 관련해가지고 상설 수합 관련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급하면 그 부분 얘기 나오면서 땡겨 쓸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꼭 그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정 부분 나오겠지만 그 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고 역대 사례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금리 역전 아마 다음 달에 금리 역전 될 것 같아요. 연준이 0.5의 빅스텝을 하고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한다면 동률일 거고요. 상단에서 붙을 거고요. 상단에 붙을 거고요. 근데 현재 만약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우리가 빅 스텝을 해도 안 되는 거고, 50bp를 한다고 했었을 때, 빅 스텝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쪽에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금리 인상 0.25를 한다 그러면, 뭐 역시 역전되는 거고, 7월달 역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9월에는, 무조건 역전일 거고요. 7월 역전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무조건 급락한다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6월 7월 제가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 빠르면 늦으면 7월 한 중순 전후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 능력치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제유가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만약에 잡히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더 이상 이제 상승하지 않는 거죠. 상승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100달러 초반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 1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요런 정도 나와주게 되면 시장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지금 가장 큰 연준의 가장 큰 문제,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의 가장 최대 주범은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잡히기 시작하면 소비자 물가를 비롯한 일반적인 우리가 물가 지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물가들이 약간씩 꺾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고 그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에서의 또는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인상의 속도도 확실히 더뎌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제유가 하나만 안정을 찾아줘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그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제법 좀 하락이 좀 나와서 110달러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돼요. 이게 내려올 수 있는 이게 배경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원유가 국제시장에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더 많이 나왔더라. 그거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봉쇄를 해제하면서 중국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텍사스산 중진류 쪽이나 북해산 브렌트유 쪽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사우디 쪽에서는
그 수요 더 많이 안 늘고 있잖아요. 왜? 러시아 석유 중국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분명히 없다는 겁니다. 투기적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빠질 때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7월부터 미국에서 어제 발표됐듯이 그저께 발표가 나왔듯이 미국 그 에너지정보청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7월부터 미국에서도 생산량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본격화되고 그다음 사우디라든지 이란, 베네수엘라 쪽하고 문디 반사회가 나름대로 조금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국제유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 안정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물가 잡힐 수 있을 거고 조금씩은 잡힐 수 있을 거고 그게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 느려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현재 과도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당장 오늘 내일의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6월 말, 7월 초, 7월 중순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장 하루 이틀로 보면 신용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올 만큼의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 분명하고요. 역대급 이 기간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생각해보면 한 2달 바짝 내리고 그 뒤부터는 안정을 좀 찾으면서 U자형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U자형 제법 긴 기간 횡보를 했죠. 더 이상 떨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횡보를 했었고 그리고 올라왔었잖아요. 유럽이기 때는 조금 하락 기간이 조금은 더 길었습니다만 하락폭이 그만큼 크지는 않았었고요. 리먼 사태 때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이 횡보해주는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던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2018년도 무렵 부분도 보면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기는 했습니다만 초반기에 금리 인상 딱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급락 나오고 나서 그 뒤부터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간중간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눌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지수를 보시면요. 이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2021년 6월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시장 수급이 깨지기 시작한 건 2021년 1월부터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수급이 깨지기 시작을 했고요. 요때죠. 요때부터 수급이 깨지기 시작을 했고요. 요때부터 이제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반등다운 반등이 제대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을 지금 끌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좀 쉽지 않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지금 이 역대급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계속 시장의 바닥을 잡으면서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나 그 구간들이 올 때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구간에서 바닥이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몇 차례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 모든 거의 원인이 물가였었고 이제 그 물가와 관련된 변곡의 가능성이 지금 일단 하나 보이는 거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구간이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되면서 나오게 되면 U자형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안 올라서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 지금처럼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주인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서 빠르게 회복을 하겠죠. 이제 그런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걸 것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구간이고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지금 구간에서 결국은 낙오를 하게 되면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견뎌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하셔서 이 구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시장이 여기잖아요. 강한 공간이 이 주식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살아남으셔서 이후 보상에서 같이 이 보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든 시장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